그럼 바로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화면 하단에 있는 Q&A 창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은행 관련 질문이네요. 부실 정리 계획상에서 지주회사의 우선 손실 부담이 전제된다고 해도 베일인 제도가 도입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주회사의 선순위 채권자는 손실 분담에서 자유로운 것인지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박광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부실정리 계획이 도입되면서 은행과 지주 간 신용도 차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일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그 부실정리 계획상에서 우선 손실 부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선승위 채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경우처럼 베일인 제도가 도입된 경우에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결국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채권자들 간의 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권업 관련된 질문인데요. 해외 대체 투자 관련 질문입니다. 4가지 정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째, 증권회사 해외 대체 투자의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해결 방안. 두 번째는 부실에 따른 충당금의 적정성. 셋째, 부실 발생 시 감내 가능한 자본력을 갖고 있는지. 넷째, 올 하반기 해외 대체 투자의 전망 등입니다. 해외 대체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외 대체 투자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보 비대칭 관련돼서는 그 증권사 투자 자산의 정보 비대칭은 뭐 해외 자산에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증권사들의 투자 행태가 유독 유행 추종형 특징을 띠고 있다 보니 특정 자산에 대한 쏠림의 강도가 세지면 사실 정보 부족에 대한 시장의 그런 불만과 요구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PF도 사실 별도 구분 공시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해외 자산 같은 경우도 다만 이제 PF 자산은 감독기관에서 업무 보고서나 여러 가지 형태로 금융상품에서 추출해서 별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도 그러한 방식으로 건전성 분류해서 별도 추출을 한다거나 별도의 자산 리스트를 제출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좀 내부적으로도 이게 좀 분리해서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고, 그거를 뭐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사업 보고서 작성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적극 공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이제 신평사 같은 저희 기관이 그 증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가공 하거나 아니면 PF 관련돼서 익스포저나 위험 수준을 감독기관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리해서 발표하듯이 해외 투자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의 시점을 두고 모니터링 시점을 두고 정리해서 발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정보를 취득하는 여러 가지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부실에 따른 충당금 적정성은 사실 뭐 그걸 누구도 적정하다 아니다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더구나 최근에 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워낙 큰 시점이기 때문에 정밀한 막토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발 자산이나 밸류에이션이 크게 해서 그 뒤로 매각이나 뭐 리파이낸싱이 어느 정도 진행됐거나 하는 경우 부실 발생 여부가 명확하고 손실 수준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충실하게 장부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들도 자산별 사후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어서 자산 회전율이 저하된다거나 부실의 징후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요주의 분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회사들이 위험 수준을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회사의 보수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보다 적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장부 처리를 하려는 회사는 실질 위험 수준보다도 더 뭐 당연히 관리를 하는 회사도 있지만, 또 회사에 따라서는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낙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사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부실 관련된 부담이나 뭐 하반기 해외 투자 전망 관련돼서는 제가 발표 중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캐피탈 관련 질문인데요. 캐피탈의 기업 대출이 크게 증가해 왔는데 채무 이연 프로그램이 종료될 경우의 연체율 상승 가능성과 실제 디폴트 발생 시 최종 회수율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제 기억으로 2021년 3월에 이제 나왔던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말 기준으로 하이브리스사를 포함한 그 제2금융권의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실적이 약 1.2조 정도로 집계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 규모 측면에서는 이제 은행권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하이브리스업에 속하는 회사들을 이용하는 차주들 중에서 은행권을 같이 이용하는 그런 다중 채무자의 파악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다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같은 정책을 종료하는 이후에도 차주의 그 연착륙을 좀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급격한 연체율 상승은 사실상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한계 차주를 중심으로 하는 일정 수준의 연체율 상승이 조금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회수 가능성에 있어서도 이제 이전 대비는 조금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부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은 직접 회수 또는 NPL 매각의 두 갈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실물 경기 회복이 지금처럼 아직까지는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직접 회수 가능성도 이전 대비 감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NPL 매각의 경우에도 이제 이런 정책 종료로 인한 NPL이 시장에 많이 공급이 된다면 결국은 이제 과잉 공급으로 매각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구조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캐피탈 관련 질문입니다. 캐피탈사 자산 건전성 저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답변 드리자면 일단 오늘 제 발표에도 조금 많이 포함이 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제 자산 건전성 저하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트리거를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 지원 종료가 1순위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이제 유행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돌고 있으면서 실물 경기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말 취약한 개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건전성 저하 트리거가 이제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 같은 부분도 충분히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 자체가 상승을 했을 때 이를 감내할 만큼의 수익 창출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연내 이제 특히나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의 부담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보다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